선사시대의 전개 이렇게 나와 있죠. 선사시대의 전개. 우리는 선사시대를 어떻게 볼 거냐? 일단 좀 사회적인 측면을 볼 건데 제일 처음에는 이제 무리사회가 시작된다고. 어떤 필요에 의해서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필요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있는 거지. 물론 각 개인별로 있지만 우리가 뭐 큰 동물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무리가 된 거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이게 바로 무리사회다. 오케이? 요거를 만약에 시대적으로 얘기하면 구석기가 되겠다. 구석기. 이런 거는 뭐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을 거야. 어렸을 때부터 계속 역사를 배워왔을 테니까. 그래서 구석기. 구석기 때는 무리사회가 될 거고 이 무리사회에다가 이제 점차로 시족사회로 발전한다. 그럼 시족사회는 뭔가 내 씨를 만드는 거야. 오케이? 뭔가 가족이 형성되는 거고. 이 시족사회에서 결국에 부족사회가 나오게 된다. 그래서 이 시족사회에서 부족사회에 걸친 요때를 신석기라고 할 거다. 오케이. 그래서 요때를 신석기라고 할 거고, 그러면 여기 시족사회, 부족사회인데 이때보다는 좀 더 끈끈해진 거지. 자, 그런데 지도자는 있어요, 일단. 무리의 지도자는 있는데,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의 지도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과의 나의 관계를 따지고 보면, 평등할까, 불평등할까? 응? 자, 이때까지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불평등이 아니고 평등하다. 자, 여기 이유가 있어요. 이 이유가. 일단 뭐 섞이겠지. 우리는 이거 도구를 기준점으로 본 게 아니고 일단 사회를 기준점으로 보면서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해당하는 뭐 어떤 도구가 사용된지 보는 거고. 구석기, 신석기라고 한다면 구는 옛구니까 이거보단 옛날 석기다 이런 뜻이고 신석기는 새로운 석기다 이런 뜻이고 이럴 때는 보통 신석기는 간석기가 되는 거고 요때는 뗀석기가 되는 거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 자 이러다가 이제 도구가 발전을 하게 된다고. 그래서 뭐가 오게 되냐면 이제 금속재가 구리와 주석의 합금이 이제 청동이 만들어지고 청동기 시대가 나오게 돼. 이 청동기 시대가 나오면서 이 부족사회가 결론부터 얘기하면 군장 국가라는 개념이 되는데 오케이 군장 국가라는 개념이 되는데 자 요럴 때 보면은 이 신석기 시대 때 뭐가 발생하냐면 밭농사가 시작이 된다고. 오케이? 밭농사가 시작된다고. 적어라. 밭농사가 시작돼. 이 밭농사가 시작되는 걸 뭐라고 하냐? 신석기 혁명이라고 한다. 밭농사가 시작되는 걸 신석기 혁명이라고 한다. 그럼 그 전까지는 농사가 시작되지 않았다는 거지. 자, 농사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눠본다면 밭농사가 있고 논농사가 있어요. 소위 벼농사. 오케이? 그럼 밭농사, 논농사 중에서 쉬운 농사가 뭐겠어? 응? 밭농사.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여러분들 주위에서 볼 수 있는 농사. 우리 주위에서 뭐 할머니가 벼농사를 하고 있다. 라면 뭐 그렇겠지만 흔히 볼 수 있는 텃밭 들어봤지? 텃밭이라는 개념이 뭐예요? 밭농사예요. 집에 화분에다가 토마토를 키웠어. 밭농사예요. 밭농사. 오케이? 그럼 집에 화분에다가 뭘 키우면 그거 자체가 농사인 거지. 이해돼? 그러니까 밭농사는 상대적으로 벼농사보다 쉽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둘 중에서 쉬운 농사가 시작됐다는 얘기예요. 이해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밭농사가 시작된 건 이제 그럼 왜 이게 신석기 혁명이라고 불리냐? 그 전까지는 어떻게 생활한 거예요? 뭔가 사냥이랑 채집 이런 걸 했단 말이지. 구석기 때 사냥, 채집 이런 걸 했어요. 자, 이건 뭘 생각하면 되냐면 김병만의 정글의 법칙. 김병만의 정글의 법칙을 보면 어떻게 돼 있어? 처음에 가서 요즘에도 나오나? 뭐 모르겠어요. 근데 본 적이 있을 거야. 여러분들 다 어디선가 좀 인기 있는 예능 프로그램이었으니까. 김병만의 정글의 법칙 보면 처음에 뭘 만들어? 처음에 집을 만들지. 가서 어떤 섬에 가가지고 집을 딱 만들어요. 집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
뭐 견고하게 나름 만들지만 대충 만드는 거야. 그게 며칠 살 집을 만드는 거지. 그걸 뭐라 하냐면 막집이라고 한다. 막집. 뭐 동굴도 있어요. 예전에는 동굴에서 지내는 모습이 나와. 초창기 때는. 근데 동굴에서 지내다 보니까 좀 원시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재미가 없는 거지. 그래서 뭔가 집을 만드는 거에서 뭔가 에피소드가 발생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언제부턴가 계속 집을 짓게 되는 거야. 막집이다, 막집. 그러다가 그다음 뭐예요? 김영환의 정글의 법칙 보면 막집을 만든 다음에 사람들이 사냥을 하러 가지. 여자들은 상대적으로 쉬운 채집을 하러 가고 뭐 과일이나 이런 게 있는지 따라가고, 그죠? 남자들은 뭐예요? 사냥 중에 제일 만만한 거, 육지에서 뭘 잡는 거 되게 어렵거든 사실. 그러다 보니까 바다에서 잡으러 가지. 맨날 그런 모습이 나오지. 그러니까 사냥을 하는 거야. 자, 그러다가 어떻게 돼? 그러다가 거기에서 사냥할 거 막 굶고 막 이런 모습도 나오지. 없어지면 딴 데로 이동하지. 이동하게 돼 있다고. 사냥 채집을 하게 되면 결국에 먹을 것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 이동을 해야 되는 거야. 이동 생활인 거예요. 이동 생활을 하다가 이제 밭농사를 시작하게 됐단 말이야. 이동 생활을 하다가 밭농사가 시작을 하게 됐어. 밭농사가 시작하게 되면서 이제 서서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착을 하게 되는 거지. 신석기가 시작돼서 밭농사를 다 짓는 게 아니겠지. 어떤 사람들은 계속 채집을 하고 있을 거고. 그잖아. 그치? 계속 이동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정착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근데 정착을 하는 모습이 이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막집보다는 좀 더 견고한 형태인 움집의 형태가 나오기 시작했다. 오케이. 됐죠? 그러다가 청동기가 나오기 시작했어. 청동기가 나오면서 이제 시대가 점점점 더 현대 쪽에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뭐 아직까지 멀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밭농사가 시작됐으면 이 청동기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밭농사가 발달을 하겠지. 자, 밭농사가 발달을 하면서 또 무슨 농사가 시작될 수 있겠어요? 좀 더 어려웠던 농사인 벼농사라고 할게요. 벼농사가 시작되게 된다. 오케이. 왜냐하면 밭농사, 아까 얘기했듯이 밭농사보다는 벼농사가 더 어렵기 때문에. 오케이.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신석기 때는 밭농사가 시작됐으니까 밭농사에 관계된 그런 유적이나 유물을 찾으면 돼. 뭐 움집과 관련된 유적을 찾으면 되는 거고, 밭농사와 관련된 뭐 조피, 수수에 그런 거 있거든. 탄화된 좁쌀 이런 거 있거든. 그런 것들이 나온 유적지를 찾으면 되는 거고. 오케이. 자, 그러다가 청동기 때 왔을 때 밭농사가 발달했잖아. 일단 우리 아까 평등사회를 언급했었는데, 평등사회. 자, 밭농사가 발달하게 되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 예를 들어서 얘도 밭농사를 짓고 나도 밭농사를 지었단 말이야. 밭농사를 지었는데 얘는 밭농사를 되게 잘 짓게 된 거야. 우리가 똑같이 한국사를 배우고 있어도 이 중에서 한국사를 두각을 나타내는 애가 있을 거고 아닌 애가 있을 거야. 한국사는 보통 잘해. 잘하긴 하는데 특히 선사시대는 잘해. 처음이나 보니까 잘하긴 하는데, 근데 얘가 나보다 더 잘할 수 있겠지. 밭농사도 얘가 나보다 훨씬 더 잘 지을 수 있겠지. 잘 지은 거야. 근데 나는 좀 못 지었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나는 이제 가족이 있는데, 얘도 가족이 있고, 미안해.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나는 가족이 있긴 한데. 근데, 가족이 있는데, 내가 이제 농사를 못 지어가지고, 나는 우리 가족이 먹을 양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굶어 죽는 거지, 내가. 굶어 죽을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얘한테 찾아가는 거지. 야, 좀 빌려줘. 빌려줘. 그러니까 좀 친했어. 나름. 처음에 친해가지고 그냥 빌려줬단 말이야. 근데 계속적으로 빌려주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손해보는 느낌이 있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냥은 빌려주기 힘든데? 다음에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얘가. 싸가지가 없네. 그냥은 빌려주기 힘든데? 이러면서 다음에, 야,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너한테 뭐 어떻게 해야 돼? 야, 우리 관계를 이제 여기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야, 이제 너가 나한테 계속 이 곡식을 빌려야 되니까 이제 내가 네보다
형이다. 응? 내가 니보다 높은 사람이다. 내가 니보다 군장이다. 이제 내 앞에서 무릎을 꿇어라. 응? 싫은데? 그래서 딱 돌아왔어.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가 뭐라 그랬어? 타박을 하겠지. 아니 이러면 우리가 굶어 죽겠는데 그래서 졸라 열받지만 다시 찾아가는 거지. 무릎을 꿇는 거지. 남자는 무릎을 꿇으면 안 되는데 나는 사실 좀 잘 꿇거든. 딱 무릎 꿇고 좀 빌려줘. 그래서 딱 나오면서 열받을 거 아니야. 그지? 딱 빌려왔어. 빌려와서 열받잖아. 그러면서 씨발 저 새끼 재산은 왜 저렇게 많고 내 재산은 왜 이렇게 적을까? 이런 생각도 나오겠지. 자 봐봐. 군장이란 개념, 이 군장이라는 말 속에서 이미 뭐가 있는 거예요? 불평등이라는 요소가 들어가 있는 거야. 이게 뭐예요? 바로 계급이 발생했다는 얘기야. 계급이 발생했다는 거고, 그 계급이 발생하면서 아까 전에 뭐야? 또 사유재산 제도도 발생하는 거고. 자, 얘가 농사 잘 지어서 두각을 나타내잖아. 계속 남잖아. 여러 사람들이 오겠지. 여기 다 온 거야. 너네들 다 와서 다 해온 거야. 그러면 뭐가 된 거야? 우린 노예가 된 거예요. 노예처럼 된 거야. 자, 그러다 보면 얘가 점점점 욕심이 생기겠지. 마치 뭐예요? 노예는 뭐 같은 거야? 돈 같은 거지. 날 보고 노예는 돈 같은 거지. 그런 게 자꾸 많아지다 보면 욕심이 생겨서 이제 저쪽으로 한번 진출해 볼까? 그냥 진출할 수는 없고 무기를 가져가야 되겠지. 정복 전쟁도 하는 거지. 우리 말도 보여야 되지만 정복전쟁. 그래서 얘가 야 나를 따르라 해가지고 같이 가는 거야. 우리가 같이 가가지고 대패 당하면 우리가 저기에 잡히는 거고 어차피 도박인 거니까. 근데 이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쪽 섹터를 먹는 거지. 오케이? 그게 바로 군장국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 알겠어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최초의 군장국가로 시작된 청동기 문화로 발달된 거는 고조선이라고 할 수 있다. 오케이? 고조선은 뭐 여기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형태긴 한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무슨 사회가 시작됐다? 불평등 사회가 시작됐다. 그럼 불평등 사회가 시작됐다는 걸 엿볼 수 있는 게 뭐 때문이다? 결국엔 밭농사가 발달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이 친구가 남아있는 이렇게 자기는 비축하고 있던 생산물이 있었잖아. 그거를 전문 용어로 강학상 뭐라고 부르냐? 잉여 생산물이라고 한다. 그 잉여 생산물, 나머지 생산물이 있었기 때문에 계급도 발생하고 결국에 이렇게 되면서 결국에 불평등 사회가 초래된 거다. 알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러다가 지울게요. 잉여 생산물 여기다가 지울까. 물론 이제 벼농사가 시작됐으니까 밭농사의 작물로 이렇게 비교해 본다면 신석기인지 청동인지 판단할 수가 없잖아. 그러면 벼농사의 작물인 벼농사에 들어간 쌀에 타나 미나 이런 것들이 발견된 걸 보면 이게 청동기라는 건 신석기와 구분해서 알 수 있겠지. 오케이.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다가 이제 철기가 나오는 거예요. 철기. 청동기와 철기와의 차이가 뭐냐? 청동기와 철기의 차이가 뭐냐? 청동기도 날카롭단 말이지. 우리 돌보다는 훨씬 더 날카롭겠지. 금속이니까. 그치? 훨씬 더 날카로워서 무기를 쓸 수 있을까 없을까? 무기. 날카로운데 무기로 쓸 수 있을까 없을까? 이때도 무기가 있었으니까 무기로 쓸 수 있겠지. 사람 자르거나 이럴 때 좀 더 효율적이겠지. 이때보다는. 그래? 자, 그러면 농사의 도구로도 쓸 수 있을까 했을 때 여러분들이 농사의 도구로 생각할 때는 제일 뭘 생각하냐면 농사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밭을 갈아엎는 거거든. 그 밭을 갈아엎을 때 보습이라는 게 있어요. 그 보습이라는 게 우리 소위 지금은 기계인 트랙터나 뭐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하는데 뭐 이런 모습 본 적 있어? 저 옛날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요즘은 그런 모습이 별로 없어요. 소가 이렇게 걸어가고 그다음에 밑에 뒤에서 이렇게 잡고 가지. 그 잡고 갈 때 그걸 이렇게 파는 게 있단 말이에요. 삽처럼. 사람이 계속 파는 게 아니고 밭이나 이런 데 보면 다 이렇게 밑에 있던 흙이 막 올라와 있어. 본 적 있어요? 막 올라와 있어. 근데 그런 거를 할 때 이 청동은 거기에 적합하지 않았다는 거지.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은 청동은 구부러진다. 돌은 어때요? 돌은 구부러지지 않지. 그러니까 돌은 쓸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청동은 구부러지다 보니까 쓸 수 있어요? 없다고.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는 뭐냐면 청동제 농기구는 없다.
그럼 청동제 농기구가 없다면 없다면 뭘 써야 되겠어요? 여기 있던 걸 그대로 써야지. 간섭기를 그대로 쓰는 거야. 그러다가 이 철기가 오면서 철은 단단하단 말이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철, 이때는 뭐 그때보다 지금은 더 강한 금속이나 가볍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 근데 어찌됐든 청동보다는 얘는 보습으로 쓸 수 있을까 없을까? 쓸 수가 있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때는 철제 농기구가 등장하는 거고, 그리고 이 군장 국가에서 이 철기 때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연맹 왕국이 되거든. 연맹 왕국을 쉽게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군장이 있잖아. 여기 아까 얘가 군장이라고 그랬잖아. 그지? 너 하나 뭐 준 거야, 임마, 내가. 완전 하나 차 준 거야, 군장. 그냥 다 군장 시켜줄게, 너네 다. 너네 다 군장이야. 그래서 뭐 A 군장, B 군장, C 군장, D 군장 이렇게 있다. 자,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만약에 어디라고 할까? 만약에 뭐 용인이라고 하자. 용인. 경기도 용인인데, 만약에 용인 옆에 어떤 도시가 있다. 뭐라고 할까? 그냥 광주라고 할게요. 광주라는 도시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군장들이 있었잖아, 너네가. 근데 이 군장들이 있다 보면 아까 막 정복하러 간다 그랬잖아. 정복하러 갔는데 이겼으면 상관이 없겠지. 근데 지면은 내가 속박 당하는 거고, 그래? 그런데 싸우는데 삐까삐까한 거야. 비슷비슷한 거야. 그거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 휴전하겠지. 휴전하다 보면 그 휴전 기간이 오래 지속될 수도 있겠지. 지금 우리가 북한이랑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휴전하고 있는 거지. 그치? 마찬가지. 이렇게 싸우다 보면 이 새끼랑은 싸울 필요가 없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지. 그냥 니는 거기 지켜라. 나는 여기 지킬게. 예를 들자면 학교 다니는데 문과장이 있고 이과장이 있어요. 근데 보통 보면 문과장이랑 이과장이랑 잘 안 싸워. 서로의 세력을 그냥 세력대로 내버려 두는 거지. 마찬가지야. 이렇게 뭔가 그 세력이 유지가 되는 이럴 단계가 온다고. 그럼 A, B, C, D가 서로랑 싸우자. 이런 단계가 오게 되는 거야. 그러면 힘이 비등비등하게 유지하고 있는 거야. 그럼 만약에 이 군장들의 힘이 100이라고 한다면, 그럼 총 400의 힘이 있는 거잖아. 그런데 어느 날 이쪽에 광주에도 뭐 군장들이 있겠지. 이 C 군장이랑 광주의 군장이 이쪽에 있으니까 지역을 인접하고 있는 이쪽에 기역 군장이랑 싸우게 되는 거지. 이렇게 싸우게 되는 과정에서 C 군장이 그래도 얘네랑은 같은 섹터니까 도움을 청하는 거야. 그래서 A 군장도 도와주고 D 군장도 도와주고 여기서도 서로 도와주게 된 거야. 이렇게 좀 더 큰 부분에서 구역이 나눠진 거지. 이렇게 나눠졌을 때 한 번 싸우고 난 다음에 회의를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든 거지. 야, 그런 얘기가 있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간다? 산으로 간다. 처음에 C 군장이 이렇게 하자 하니까 이렇게 따랐다가 패배한 거야. 그럼 D 군장이 했다가 또 다시 C 군장 얘기 들었다가 A 군장. 그러니까 결국에 뭔가 중간에 대표자가 없다 보니까 올바른 전쟁 같은 건 되게 중요하잖아. 올바른 의사결정이 안 되는 거지. 그 의사결정을 위해서 중간에 대표자를 한 명을 세운 거야. 이 대표자가 이 중에 한 명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일 수도 있는데 이 대표자를 뭐라고 부르기는 하냐? 왕이라고 부른다. 오케이? 알겠지? 이 대표자 그림을 그려라고. 이 대표자가 왕이고 이 대표자는 상대적으로는 이 100씩 가지고 있는 이 군장들보다는 한 300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랬을 때 이런 그림이 나오는 이거를 바로 뭐라고 부르냐? 연맹왕국이라고 한다. 서로 연맹을 맺고 있는 거야. 그 중에 대표자를 하나 뽑은 거지. 그를 뭐라고 부른다? 왕이라고 부르자. 오케이?
그래서 연맹, 군장들끼리는 연맹을 맺고 있고 그 중에 중간에 대표자를 왕이라고 부르는 이런 형태를 연맹 왕국이라고 한다. 오케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우리가 볼 선사시대에서는 뭐 철기 때 문자가 나오긴 했는데 요때까지도 이제 크게 확장해서 선사시대를 보는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보기로 하고요. 자, 이러다가 여기 앞에 쪽은 지울게. 그럼 연맹왕기 나왔을 때 저쪽부터 다시 한번 써볼게요. 연맹왕국이고 요때를 초기 국가시대라고 한다. 초기 철기시대. 철기 중에서 초기 철기시대고 또 초기 국가시대 뭐 이렇게 부른다. 아까 그런 그림. 자, 그럼 요때 왕의 힘은 어떻게 쓰여? 각각의 군장들보다는 뭐 셀 수도 있었겠지만 이 군장들이 힘을 합치면 왕은 몰아낼 수 있었겠지. 왜냐하면 아까 전에도 내가 그림을 그릴 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뭐 100인데 왕은 300이라고 그랬잖아. 그지? 그럼 왕권은 요때 강했겠어요? 약했겠어? 약했다. 뭐라고 해요? 그런 걸 왕권 미약이라고 한다. 왕권이 좀 약했다. 뭐 초기 국가 시대라고 한다면 부여, 고구려, 옥조, 동해, 사만 뭐 이런 나라들을 초기 국가 시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시대가 도래되냐? 중앙 집권 국가가 나오게 된다. 그럼 중앙 집권 국가의 그림은 어떻게 되냐면 왕이 있는 거고 각 군장들이 각각 신하가 되는 거지. 이 왕이 바보가 아닌 이상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힘이 더 세잖아. 그지? 권력을 더 많이 가지고 있잖아. 이때는 왕권이 미약했지만 점점점 왕권은 어떻게 되는 거야? 강해지는 거지. 점점점 왕권은 강해지고 이 중앙 집권 국가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중앙에 이 중앙이라고 하면 특히 왕을 정점으로 해서 왕의 집권 무슨 뜻이겠어요? 권력이 집중된다. 이 의미는 일단 왕에게 권력이 집중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그 수도가 있으면 수도에 또 권력이 집중되겠지. 왕이 있는 곳이니까.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점점점 이런 그림에서 이런 그림으로 나아가는 형태다. 그러면 우리는 중앙집권국가를 언제부터 중앙집권국가라고 보냐? 소위 고대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배울 건데 고대 중에서 고대를 나눠보면 일단 삼국시대가 있는 거고 그래서 삼국시대 그 다음은 이른바 남북국 시대가 있어요. 남북국 시대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통일신라 더하기 발해를 남북국 시대라고 한다. 이때부터 쭉 해서 중앙집권국가가 이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 오케이? 이때부터 쭉 중앙집권국가가. 우리는 구석기부터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이제 중앙집권국가, 고대, 중세, 근세, 근대 이렇게 쭉 계속 보게 될 거야. 오케이. 그렇게 가다가 일단 왕이라는 개념 있잖아. 그럼 고대, 중세, 근세, 근대 물론 뭐 이 책에서는 근대, 태동기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근대 가다가 이제 현대가 나오거든. 현대부터는 뭐예요? 소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치 형태, 대통령제. 이때는 다 군주지. 군주한테 뭐 물론 대통령 중심제도 대통령한테 뭐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형태지만 대통령도 누가 뽑아요? 국민이 뽑는 거지. 그래서 개념 자체가 다른 거고 이 현대까지 쭉 흘러가면서 그런 형태를 우리가 보게 될 거다. 오케이.